이번 챕터에서는 오브젝트가 빛이 가해졌을 때 변화하는 컬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에 대해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모델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오브젝트의 표면에 닿아 반사되는 현상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의 예로는 퐁 일루미네이션, 쿡 토렌스 일루미네이션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은 광원에서 나온 빛뿐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도 다시 광원으로 고려하여 그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른 반사광에 의한 조명 효과를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모델은 로컬, 즉 다이렉트와 글로벌, 즉 인다이렉트 조명을 다 고려한 것입니다. 글로벌 모델이 물리적으로 더 정확하고 따라서 더 현실적인 렌더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글로벌 모델은 로컬 모델에 비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퐁 리플렉션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퐁 리플렉션 모델과 퐁 쉐이딩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것임을 밝혀둡니다. 퐁 쉐이딩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 강의 후반부에 설명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는 물체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빛을 발사하여 그 빛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리플렉션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퐁 리플렉션 모델에서는 오브젝트가 반사하는 빛이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림에서 보면 앰비언트는 매우 기초적인 어두운 컬러, 디퓨즈는 물체의 고유의 색, 스페큘라는 빛을 받아 특별히 반짝이는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는 구를 고려하면 그 구에서 부분별로 앰비언트와 디퓨즈와 스페큘라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퐁 리플렉션 모델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i는 오브젝트의 특정 부분의 컬러입니다. 우리는 i를 세 개의 텀의 합 KAIA 플러스 KDID 플러스 KSI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KAIA는 앰비언트 리플렉션을 나타내고 KDID는 디퓨즈, KSIS는 스페큘러 리플렉션입니다. 즉 어느 한 지점의 컬러는 앰비언트, 디퓨즈, 리플렉션의 스페큘라의 세 개 파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KA, KD, KS는 세 가지 부분의 비율을 컨트롤하는 컨스탄트로서 그 합이 1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세 가지 텀 중에 먼저 앰비언트 리플렉션입니다. 앰비언트 컬러는 물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일정한 콘스탄트 디폴트 컬러입니다. 물체를 비추는 빛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물체가 가지는 희미한 고유의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앰비언트 리플렉션이 없다면 라이트가 없는 경우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앰비언트 컬러만을 사용하여 렌더링한 씬입니다. 대부분의 물체들은 윤곽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두운 앰비언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과 같이 빛을 내는 물체들은 앰비언트 컬러 자체가 매우 밝겠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디퓨즈 컬러는 물체가 가진 고유의 컬러가 입사되는 빛을 받을 때 반사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ID는 II,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ii는 입사되는 빛의 양을 말합니다. 세타는 빛을 받는 지점에서의 서피스 노멀 n과 그 지점에서 라이트 소스로 향하는 벡터 L 간의 벡터입니다. 각도입니다. 세타가 커지면, 즉 n과 l이 수직에 가까워지면 코사인 세타가 0에 가까워짐으로써 전체적으로 id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운 색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세타가 작아지면, 즉 n과 l이 더 평행에 가까워질수록 id의 양이 늘어 밝은 색을 가지게 됩니다. 한낮에 태양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가장 태양열을 많이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L과 N이 모두 유닛 벡터일 경우에는 id는 Li 곱하기 L 다트 T, 즉 다트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앰비언트만을 이용하여서 렌더링한 이미지와 앰비언트와 디퓨즈를 모두 이용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디퓨즈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의 컬러는 실제와 훨씬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울에 태양빛을 반사하여 나오는 반사광을 눈으로 직접 보면 매우 눈이 부신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과 거울을 잇는 벡터가 정확히 반사광의 방향과 같은 경우 눈이 부시게 빛나는 현상을 스페큘라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에 비치는 입사광과 반사광이 각각 서피스 노멀과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 반사각이라 합니다. 이것이죠. 오브젝트가 이상적인 거울일 경우 이 두 각도는 같습니다. 스페큘라 리플렉션은 이와 같이 반사각과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반사각과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벡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스페큘라 컴포넌트 IS는 ii의 코사인 오메가의 n제곱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V는 서피스 포인트로부터 카메라로 가는 뷰잉 벡터입니다. 또 라이트 디렉션 L과 노멀 벡터 n 간의 입사각 세타를 적용하여 그림과 같이 반사광 방향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V와 R 간의 각도입니다. 스몰 n은 스페큘라의 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오메가가 줄어들면, 즉 뷰잉 디렉션 V가 반사각 방향 R과 가까워질수록, 즉 오메가가 줄어들수록 스페큘라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반대로 V와 R 간의 각도가 벌어질수록 스페큘라의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앰비언트와 디퓨즈, 스페큘라 리플렉션을 모두 사용하여 렌더링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화병들의 표면이 반짝거리는 이런 스페큘라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몰 n의 크기에 따라 스페큘라 리플렉션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n이 1일 때 스페큘라의 파트는 매우 퍼져 있게 보여집니다. n이 점점 증가할수록 스페큘라 효과를 주는 부분은 작게 모이게 되고 따라서 더 샤이니한 서피스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제 퐁 리플렉션 모델의 전체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의 파트들이 모여서 전체 컬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리플렉션 계산식은 매우 빠르게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심플리피케이션 기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H를 L과 V 사이를 이등분하는 벡터라고 합시다. L과 V 사이를 이등분하는.
여기서 L은 라이트 방향이고 V는 뷰 방향이기 때문에 L과 V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벡터라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H가 그것에 이제 이등분하는 벡터죠. 스페큘러 컴포넌트에 사용된 r.v를 사용하는 대신에 r.v가 사용됐죠. n.h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r을 계산하는 것은 입사각과 동일한 반사각을 이용하여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이 r을 l부터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r과 v 사이 각도의 증감이 n과 h 사이의 각도의 증감과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따라서 r.v를 사용하는 대신에 n.h를 사용하여서 계산 시간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퐁 리플렉션 모델의 어프록시메이션 버전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r.v 대신에 n.h가 들어갔죠. n.h가 들어갔죠, 여기. 네. 이 슬라이드는 퐁 리플렉션 모델의 계산이 레드, 그린, 블루의 컴포넌트마다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레스터 픽셀들의 컬러 값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어야겠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로우 쉐이딩입니다. 두 번째는 퐁 쉐이딩입니다. 이 퐁 쉐이딩은 앞서 제가 설명한 퐁 일루미네이션 모델과는 다른 것이라 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메쉬 기반의 오브젝트를 스무스 서피스 형태로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버텍스 좌표들을 기준으로 플레인 패치들을 그려서 구를 렌더링한 플랫 쉐이딩이고, 반면에 왼쪽 것은 플레인 패치들의 중간 부분을 곡면 형태로 그려내어서 부드럽게 보이게 한 스무스 쉐이딩입니다. 그로우 쉐이딩에서 메쉬 데이터가 있을 때 서피스 노멀을 버텍스에서만 계산합니다. 네, 서피스 노멀을 버텍스에서만. 버텍스 노멀은 그 버텍스에 인접한 모든 페이스들, 이 모든 페이스들의 노멀들을 평균 내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서는 버텍스 노멀 NA는 N1부터 N2, N3, N4까지 4개의 페이스 노멀 벡터들을 평균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노멀 벡터들은 유닛 벡터여야 합니다. 버텍스 노멀이 계산되면 그 버텍스에서 컬러가 이전에 학습한 퐁 리플렉션 모델에 의해 계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버텍스가 아닌 다른 중간 부분의 픽셀 컬러는 버텍스 컬러를 가지고 있는 픽셀들의 값을 인터폴레이션 하여 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그림에서 픽셀의 컬러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메쉬라고 가정할 때 IA와 IB는 버텍스들에서 계산된 해당 픽셀들의 컬러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버텍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중간 픽셀들의 컬러 인텐시티는 식과 같이 비율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D분의 S, 그렇죠? 네,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퐁 쉐이딩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계산을 사용합니다. 버텍스를 포함한 픽셀의 컬러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픽셀에서의 컬러를 퐁 리플렉션 모델을 사용하여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버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픽셀들의 노멀 벡터 계산을 위해 버텍스 노멀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겁니다. 즉 아까 그로우 쉐이딩에서는
버텍스를 품는 픽셀들의 컬러를 먼저 계산하고 그 컬러를 인터폴레이션 했는데, 퐁 쉐이딩에서는 컬러는 인터폴레이션 하지 않고 노멀 벡터만 인터폴레이션 해주고, 그 노멀 벡터를 사용해서 퐁 쉐이딩 식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로우 쉐이딩과 퐁 쉐이딩 방법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로우 쉐이딩에서는 A, B와 같은 버텍스를 품은 버텍스를 품은 픽셀들에서만 노멀, NA, NP들이 계산되고, 그 노멀 벡터들을 이용하여 쉐이드 펑션을 계산, 컬러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쉐이드 펑션은 퐁 리플렉션 모델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중간 픽셀들을 컬러들을 단순히 버텍스 픽셀들의 컬러들을 인터폴레이션 해서 중간 픽셀의 컬러를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퐁 쉐이딩에서는 먼저 버텍스 노멀들을 인터폴레이션 하여서 중간 픽셀들의 노멀 벡터들을 모두 구하고 나서, 그 후에 각 픽셀들의 컬러는 쉐이드 펑션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퐁 쉐이딩 쪽이 쉐이드 펑션을 계산하는 횟수가 그로우 쉐이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픽셀별로 쉐이드 펑션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더 정확한 컬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로우 쉐이딩과 퐁 쉐이딩으로 렌더링된 같은 씬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퐁 쉐이딩이 좀 더 정교한 라이팅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벽에 보이는 간접 조명 효과라든지 화병의 스페큘라 효과가 더 반짝거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